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내외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요, 비행, 비리, 성추행, 성폭행, 뭐 이 보좌관들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초비상사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 때는요, 모든 부산시장이 성폭행을 했는데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공개했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불과 한 2,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닿는 범위 안에서 이재명 지금 변호사 대납 의혹,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아들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서 그 당시 이 사건을 공익 제보했던 현씨, 지금 미국에서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곧 서울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초에. 자, 그래서 이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이 현씨 공익 제보자, 이분이 딱 들어오면 그동안에 이 악플러들 집단으로 이 고발한 바 있는데요,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잘 챙겨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된 이 폭탄 선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추미애도 결국은 이 구속 수사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느냐. 왜냐면 그 당시에요 20여 건이 넘어요, 추미애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이거 유혐에 된 거 아니겠어요? 눈에 표시도 안 나게 거의 다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20분에 걸쳐서요 간략간략하게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핵심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18 내주면 이제 5.18인데요. 딱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5.18 민주화 42주년 기념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다, 직접 참석한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어요. 고위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러한 이미 공약을 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약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5.18 행사 앞으로도 계속 매년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어요. 그래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도 참석을 적극 권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딱 3번 갔고요, 박근혜 MB 대통령은 취임 첫 해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고, 또 여야 합의로 개헌할 경우에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이런 공약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요 올해도 식순에 포함될 예정인 임을위한 행진곡 재창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요 작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18 묘지를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전단 옹호 발언 이 문제 때문에 사과하고 가긴 갔는데요, 참배가 시민단체 저지로 무산된 바 있어요. 자,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최근 5.18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들은요 일제의 이런 정치적인 테러, 불미사태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주 5.18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단계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5.18 헌법 정신까지도 집어넣겠다, 이거는 얼마나 그 진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5.18 관련 단체 그리고 광주 시민 모두가 공감하게 되기를 저는 기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내조, 조용한 내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용한 내조의 제1작이 나왔어요. 제1번 뭐냐, 12일 날 이제 이 수보 회의 티타임 미팅이 아침 일찍 있었는데요, 여기에 느닷없이 샌드위치하고 당근 주스가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래는 이제 비서실장실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했느냐, 바로 김건희 여사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안으로 유지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어떻게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도는요, 이데일리에서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이게 뭐 저도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근무할 때요, 아침 회의가 7시에 시작되니까 회의 준비하려면 5시에 사무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침을 못 먹어요. 저도 뭐 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한 이 뭐라도 할까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산뜻하게 야채 샐러드하고 계란이 듬뿍 들어간 상큼한 샌드위치 2조각, 그리고 당근 주스 한 잔. 이게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예. 허기를 채운 후에 국정 한 이슈에 대한 토의가 계속됐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데일리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그동안에 조용한 내조가 뭔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 바로 이런 것이 이 대통령 이 부인, 영부인의 조용한 내조,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리고 이제 비서실에서 다 처음 만나서 일하는 이 분들에게 상당히 산뜻한 청량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민주당의 성희롱. 우선요, 최강욱이 한 명 이미 나왔었죠. 제 2번 타자가 박완주예요. 그리고 3번 타자가 김건희 의원의 보좌관이 동료 보좌관을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이 세 건이 터져가 있고, 또 이 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성 보좌진 협의회에 추가적인 지금 제보들이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게 파장이 일지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SBS가 맨 먼저 보도한 건데,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 발언 추가적으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받은 내용 SBS가 보도하니까요, 당연히 최강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날조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 이미 윤리심판원의 집권조사에 들어갔는데, 추가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 그리고 철저한 조사, 그리고 신속한 공개, 이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28일 날 본래 이 최강욱 의원의 1차 문제는 거기서 이제 뭐 짤짤이 쳤다. 그런데 뭐 짤짤이 친 게 아니라 거짓말, 성희롱 발언, 이걸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윤리심판에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28일 상황이고, 그 이전에 이틀 전에 26일 날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지칭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는 내용. 그래서 여성 보좌진 몸매나 외모를 품평하거나 비하를 했다는 제보도 민보협에 접수됐다. 이렇게 SBS가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민보협 관계자도요, 그런 내용 제보받은 건 사실이고, 당시 상황과 어떤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전후 맥락까지도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성 보좌진 외모 품평 의혹에 대해서도요, 평소에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지 않고 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최강욱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다 부인하고 있고요. 이 한번 이 성희롱 의혹 제기해갖고 재미 보니까 계속 숨통을 끊겠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예, 이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단호하게 당당히 임하겠다. 야, 이거 제대로 좀 빨리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누구냐면은요, 삼성 중진인 박완주 의원의 비리 의혹입니다. 비리. 이거는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당에서 이 박지원 위원장 사과, 그리고 또 윤호중 위원장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래서 당내 성 비율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과가 터졌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4월 말 젠더폭력 상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현재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자, 다른 사안이 있어요. 다른 사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 박완주 사항 말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 추가 제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심각한 사항이 최강욱 의원의 추가 성희롱 발언인지 김건희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인지 이거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세 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박지원 위원장 지방선거 유불리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 성비위 제보를 받고 조사 징계를 이어가겠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성평등 조직 문화의 안착을 위해서 당헌 당규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도요, 사죄의 말씀드리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일절 좌시하지 않겠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 처벌하겠다.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이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희롱 관련 이 최강욱 의원, 그 다음에 박완주 의원 그런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과 이 박완주 의원 비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비위가 뭐냐? 피해자의 면직을 대리 서명을 통해서 시도했다. 라는 보도까지 지금 SBS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의원 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김건희 의원의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피소가 되어 있는데 김 의원의 측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요, 피해자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며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거듭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좌진 협의회 지금 입장문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 더 많은 제보를 종합하고 이를 통한 문제 제기로 당위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비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최강욱 의원 이 비리, 그 다음에 박완주 의원의 비리, 그 다음에 김건희 관련 내용 계속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 민보협에서 밝힌 내용이요. 또 이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민보협은 민보협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또 더 많은 제보를 종합하고 이를 통한 문제 제기로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 그리고요, 가해자 중에 국회의원이 더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요, 이게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의 악재가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 서명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SBS 단독 보도했는데 피해자는 면직 신청, 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리 서명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파장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추미애 아들, 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휴가를 불법으로 나왔잖아요. 명령 없이. 그러니까 구두로 뭐 승인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시 지금 이제 수원고검장인데요. 서울 동부지검 김관정이가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 당시 보도자를 발표할 때도 보도자료 발표 주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김관정이가 발표했으면 김관정 이름으로 무혐의다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 예, 그 정도로 해서 얼마나 이게 봐주기 수사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더군다나 추미애가 자기 보좌관한테 전부 문자 메시지를 준 것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좌관이 담당 장교한테 전화 걸고 그 내용을 또 추미애한테 보고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아이 폭로했던 현씨, 지금 미국에 유학 중에 있는데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탈령했다는 증거, 추미애 아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안 하더라. 수사권을 다 버리고 무혐의 처분하더라. 예상된 거지만. 그런데 뭐 굳이 구엄수 완방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조롱조의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군인이 휴가 명령도 없이 부대 밖에 머문 사건인데, 휴가 명령권을 가진 상급자는 자기가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의 엄마, 즉 추미애잖아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그 상급자에게 아들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넣었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이게 문자 메시지잖아요. 누가 봐도 아들은 군무 이탈, 엄마 즉 추미애는 청탁을 한 건데 검찰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엄마가 법무장관이니까요. 검수한 박을 안 해도 이미 민주당을 위해서 수사권을 스스로 다 내다 버렸는데 왜 굳이 시끄럽게 검수완박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무혐의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개혁한다고 했던 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검찰 개혁도 참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 씨는 당시에 탈영 사태 공익제보했다라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강성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 7천여 명을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요. 근데 이 고소 동부지검에 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한국이 8월에 들어가면 내가 고소한 건은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 알아보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요, 서울 동부지검이 내 사건 일부를 캐비넷에 뭉개고 있다. 추미애 장관 사건도 그렇고 동부지검의 검찰 개혁이 특히 잘 된 것 같다. 예. 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또 이재명, 이거 뭐 요즘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법카 사건, 그 다음에 성남 풋볼 사건, 다 피의자로 제시되어 있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에서 최초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호사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0여 명의 호의 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겨우 변호사비 3억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이 친문 성향의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는요, 이 부분이 허위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작년 10월에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고발에 따라서 이 검찰에서는 작년 11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그 다음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에서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계약서, 이런 것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당사자 중에 하나예요.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이태영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를요, 선거가 끝난 후에 참고인 신문으로 보안 조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 판결, 이 변호를 했고, 두 사람 모두. 그리고 또 해경공 김씨, 이 김혜경 씨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태영 변호사는요,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태영 변호사 이미 S사로부터 대납받았다.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현금 3억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 이런 녹취록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S사가 대납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승철 변호사는요. 나승철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까지 맡았어요. 예, 그래서 이 지난달 말에 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 그리고 구체적 수임료, 그리고 경기도청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 또 S사 사회이사 활동 경위,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나 변호사는 뭐 이거 당연히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고문 변호사 하고 있지만은 일반 수임료보다 낮게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그리고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서 40여 건의 소송에서 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S사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나승철 변호사도 맡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이 변호사 대납 의혹,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자,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소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이 대나무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서는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제 수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대가성이 있다. 예수사, 이 대신대 중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재명이 이 건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구속되고도 남는 건이 아니겠느냐. 예, 왜냐면 이게 30여 명한테 3억밖에 안 갔다는 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몄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억이나 이거 대납인데 이거 구속 정도 아니겠죠. 중형 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